안녕하십니까. 한권축사 삼국시대 수업 중에서 고구려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불탑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불탑은 크게 목탑과 석탑과 토탑 등이 존재하는데요. 최초 기록에는 상공유사에 나타납니다. 상공유사에 요동석 유광탑이 7층으로 조성됐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록으로 보통 보면 상공유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평면 형태를 보면 사각도는 팔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층수는 5층 내지는 7층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탑을 특별하게 보면 고구려 탑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목탑인데요. 크게 이제 사각탑과 팔각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각탑은 앞서도 보았던 상공유사의 유광탑, 그 다음에 상오리사지의 사각탑을 볼 수 있는데, 상오리사지는 특히 기대하는 팔각입니다. 그건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각탑은 금강사지, 정림사지, 영탑사, 석탑 등 주로 평양 부근에 있는 팔각 목탑이 있습니다. 특히나 금강사지 목탑이라든지 정림사지 목탑은 다 고려척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팔각 7층 탑, 5층 탑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목탑 유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동성총 탑 그림은 요동성총에 나타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성곽도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기단에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탑신에 공포와 목가구가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오리 사지에는 풍동제 풍경이 발견되기도 해서 그 당시에 건축 유구에 풍경이 수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단간지도 발견이 됐는데요. 중흥사라고 하는 광개토 대항 때 구사 중에 하나죠. 중흥사 단간지주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묘 건축은 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제사의 주체에 따라서 시조묘, 종묘, 사당, 향당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시조묘는 국조인 주몽을 모신 동명왕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묘는 국초부터 존재해서 왕실의 어른들께 제례를 지내는 그런 사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천도시마다 새로 져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향당입니다. 향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적석총 상부에 있는 목조 건축물입니다. 이런 장군총과 같이 이런 적석 목각분들이 있는데요. 장군총 물론 7층이지만 이런 식으로 왕릉을 쌓고 이 위에다가 제시의 용도를 쓰일 수 있는 이런 집을 짓는데 이것을 바로 향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고구려 고분 건축의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무덤에 제사 지내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 부분 특이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주거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주거 유적 중에서 발견된 것은 집안의 동대자 유적입니다. 이 동대자 유적은 굉장히 특이한 유적인데요. 크게 두 개의 집자리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는 독립기초식으로 되어 있는 초석들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요 부분 동쪽에 있는 부분은 요게 줄기초로 되어 있어요. 요게 통기초로 되어 있어서 요 두 분 나란하게 있는 요 건물의 구조가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쪽 방은 말씀드렸다시피 줄기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줄고래, 이 불고래가 하나만 있는 외줄고래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줄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목구조식이 아닌 조족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서쪽 방은 독립된 기초로 되어 있고 고래가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요 연기를 나가는 요 불고래가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요 동쪽보다는
좀 발달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 독립기초를 통해서 초석이 놓였을 것이고 이것이 가구식으로 건물을 구성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주거건축 속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유적으로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집안 동대자 유적입니다. 주거건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비단 주거 유적뿐만 아니라 벽화의 고분 속에 있는 살림집에서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벽화 고분 속에 나타나는 살림집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지붕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각이라든지 마패 팔자 그런 부분이 다 나타나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그 새 모양의 장식, 그야말로 그 새처럼 생겼습니다. 새처럼 생기고 또 때로는 그 불꽃 모양의 장식을 그 지붕 용마루 가장 상단에,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높은 곳에 그런 화려한 장식적인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지붕의 가장 큰 특성이 되겠고요. 물론 기단은 다듬은 돌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초석도 굉장히 특이한데 팔각도는 원형의 주자, 바로 기둥 자리를 한 그런 초석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제 4차 건축에서 가장 큰 것이 그 팔각 전지였지 않습니까? 팔각 목탑 기단지였는데 팔각 기단뿐만 아니라 초석도, 물론 팔각 초석뿐만 아니라 그 팔각 초석 위에 놓인 기둥, 그러니까 팔각 기둥을 받을 기둥자의 형태들의 초석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구려 건축만의 특징이니까 그거 유의해서 알아두시고요. 특별한 점은 단청도 한 살림집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온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역자 온돌이 주로 이루어졌었고 한 줄 내지는 두 줄의 온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구려 시대 같은 경우는 온돌이 그 기역자 온돌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바로 맨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돌을 깔았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입식 생활이 주로 되어 있고 이런 온돌에 걸터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식 생활이 주 생활이었다라는, 또 그 고대 그 상류층 주거에서는 이런 탁자식의 좌식 생활을 주로 했다는 것을 안악 사모분 같은 그런 고분 벽화에서 그 주인의 생활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체들도 그 부뚜막까지 설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창고, 고구려의 건축의 또 가장 큰 특징이 고상식 창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누각식으로 한 그런 창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성고 1호분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벽화 속에서 살림집이 나타나는 그런 고분들을 예를 들어라, 그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안악 3호분, 쌍용총, 집안 2호분, 안악 1호분, 덕흥리, 각저총 등 이런 부분들도 살림집의 유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니까요. 언제든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 벽화 속 고분 살림집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안악 산호분 같은 경우가 그 가장 잘 알려진 그런 그림이에요. 그 평상에 앉아있는 주인이 있고 그 주변에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고분이 안악 3호분인데요. 그 3호분에 나타나는 그 살림집의 특성은 일단 고대강실의 안채. 고대강실인 것은 굉장히 크고 통으로 된 넓은 실이 있는 집이 주인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 큰 집들이, 물론 이식생활 및 이런 그 누상에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집 바깥은 굉장히 넓은 안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고 및 방앗간, 우물, 부엌 등 그런 주거 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안악 사고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축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안악 3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집안 이호분도 많은 모습이 있는데요. 중층의 호화로운 살림집과 뭐 공포에까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쌍용청 같은 경우는 그 쌍용청 자체가 그 예전 고구려 목구조의 가구식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창방 위에 첨차나 공포 사이에 인자형 및 동자두 대공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 유적도 평양 대성구역에 나타나고 있어서요. 예전 고구려 시대 우물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 위에 통나무로 귀틀을 짜고 거기에 이제 사암벽을 사각으로 쌓고 위에는 또 팔각형 또 마무리는 원형으로 되는 그런 기하학적인 천원지방의 원리가 세워져 있는 그런 우물을 고구려 시대에 이미 조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묘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에서 가장 큰 건축 유형은 바로 분묘입니다. 그래서 분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고구려 건축 내지는 그때 당시의 건축 기술, 건축 사항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분묘는 크게 적석촌과 봉토분, 그 다음에 고분이 있는 행영시 석시고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적석청의 예를 보면 가장 유명한 게 장구청이죠. 여기도 얘기 들었듯이 하강석 7층 기단입니다. 장궁청은 7층 기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 주변에 커다란 자연석, 호석을 각 편에 3개씩 배치한 그런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묘실은 이 4층과 5층 사이에 만들어져 있고 연도는 남향했고 성문에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묘실에 성문 흔적이 있고 정상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요 향당이 있고 요 제일 끝단에 갑석을 보면 거기에 그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난간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왕릉인데요. 태왕릉은 강개토 대왕릉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물론 7단 기단 및 거대한 호석, 그 다음 명문 전돌과 와편으로 장군총과 유사한 형태로 또 그 크기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구려 분묘 형식은 이제 봉토분인데요. 집안의 국내성과 평양에 3세기에서 7세기를 걸쳐서 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열식 석실고분, 벽화가 많이 남아있는 횡열식 석실고분과 그 위에 또 적석, 그러니까 돌을 쌓고 위에 봉토를 한 그런 형태의 봉토분이 고구려 주 분묘 형태인데요. 그래서 그 횡열식 석실고분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벽화입니다. 그래서 그 벽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그 고구려 고분 벽화는 약 3세기경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세기경에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기 시작했고요. 평면은 전시 또는 측실 또는 감실을 통해서 그 주실, 시체가 안치된 그 주실에 진입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 정방형과 장방형이 주를 이룹니다. 그 벽화는 프레스코 공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벽화 고분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4, 5세기에는 생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안압고분 같이 그 주인의 실생활을 담은 생활도가 위주로 이룹니다. 근데 5, 6세기가 지나면서 그 사신도라고 하는 그 사신, 남주작 북현무를 비롯해 그런 사신이 있는 사신을 그린 그런 사신도가 주를 이뤄가다가 6, 7세기에는 사신도만이 그런 존재하는 그런 고분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도 중요한 고분이 이제 안악 3호분인데요. 안악 3호분은 이런 연실이 있고 연도, 요 묘로 들어가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자마자 연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전실이 있는데 전실에 또 측실들이 있습니다. 측실들이 있고 여기에 또 주실이 있는
이런 형태의 거부분이 바로 안악 3호분입니다. 특히 이 주실의 측면과 후면에 이런 회랑이 있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내부 공간이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배층 주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수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동 성초인데요. 다음은 요동 성초는 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 연도가 있고 연도가 이 밑으로 있는데 이 전실이 크게 측면으로 있고 연도가 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실이 이런 식으로 네 개가 평행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실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요동 성각도가 발견된 그런 성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형태의 요동 성청도를 볼 수 있고요. 예, 다음은 천왕 지신총입니다. 이건 5세기 중엽의 고분인데요. 천왕 지신총은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실이 있는데 전실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측실들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묘실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전실이 요 천왕 지신총의 가장 특성은 요 부분이 목가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방형, 복도형의 전실이 실제적으로 목가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보위의 인자대경이라든지 그런 옛 유구를 지금 잘 볼 수 없는 그런 유구들을 볼 수 있고요. 요 주실에는 장방형으로 네모서리에 또 인자형 모서리 대공이 있고 2단에 천장을 해서 여기는 다른 천장 형식으로 돼서 1단은 팔면에 궁융형 모서리 첨차가 여기 세워지는데 2단에는 삼각게임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말각 방향의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왕 지신총 같은 경우는 고대 목가구의 형태가 그대로 재현된 그런 중요한 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유구가 이제 쌍용청입니다. 쌍용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실이 그냥 단순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전실과 주실 사이에 요런 팔각형의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건축에서 팔각형 기둥을 실제적으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쌍용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쌍용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팔각형의 기둥을 통해서 옛 목가구 형식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기둥 및 공포, 인자형 대공의 벽화로서 주실의 4모서리에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청은 풍속도와 사신도가 결합된 그런 전환기의 그런 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리 1호분 5세기 전반인데요. 물론 연도, 전실, 주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천장이 2단의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석굴암형 볼트형 천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이 이 돔을 형상하기 위해서 그 쐐기돌을 박은 게 석굴암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와 같이 석굴암형의 볼트형 천장을 했다는 게 이 대한리 1호문의 가장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신도로 유명한 강서대묘. 이때부터는 이제 사신도만 그 벽화로서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실이긴 하지만 네 방향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나타난 그 사방신의 그런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도 볼 수 있는데요. 평양 대동강 유역에 5, 6세기에 목교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궁성과 대동강 남쪽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각재 기틀 및 지지보, 그 다음에 깔판하고 난간, 그 다음에 등불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구려 건축 기술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을 보겠습니다. 평면은 단독에 기본동이 있고 날개체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궁의 그런 중심 건물과 그 다음에 측면 건물의 형태가 주 건물의 평면, 주요 건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장방형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고구려 건축에서는 팔각형 건물 기단지가 발생된다는 것이요. 물론 대부분이 목탑입니다. 그래서 금강사지라든지 정림사지 그런 부분들이 이 팔각형 목탑지의 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규모는 뭐 다양합니다. 중층 건물도 있고요. 5층짜리 정림사지 탑도 있고 7층짜리 금강사지 탑들도 있습니다. 예, 또 특이한 것은 여기 평자법이라고 해서 뭐냐면 중층의 건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1층 건물과 2층 사이에 가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 가구의 변화를 바로 이어주지 못할 때 평자라고 하는 암층을 두는 것인데요. 지금 중국에 있는 불공사 석가탑 같은 경우도 그 초층하고 중층 사이에 암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변형되는 그런 부분에 밖에서는 그 층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숨어 있는 그런 층이 있다 그래서 암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평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구려 건축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구려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이 뛰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구법을 보면 대량식이 기둥과 보호 가구, 도리를 이용한 대량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간혹가다 그 첨도식이 그러니까 기둥 사이를 단순하게 연결한 그런 첨도식도 중국에서 많이 보이는 첨도식도 사용됐을 것이라고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틀식의 건물이 성곽위라든지 고상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성구 1호분이라든지 팔천리 그런 고분 벽화에서 나타나는 그 고상식 건물들도 고구려 건축의 가구법 중에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단은 보통 외곽은 다듬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판축을 한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자연석으로 외곽을 한 그런 기단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원월이 사지의 그 팔각 기단 같은 경우 그렇게 되겠고요. 만수대 건물지에도 자연석 외곽을 한 그런 건물 기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석을 보면 원형 주자가 팔각 주자보다는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원형 주자가 많이 쓰였고요. 특이한 아마 팔각 전지 정도에서만 팔각 주자가 보통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다양한 기둥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팔각주죠. 팔각주, 안악산호분, 요동성총, 쌍용총 요 세 부분 이것도 문제를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기 중 팔각주 기둥이 보이는 고분은 해서 문제가 나오면 안악산호분, 그 다음에 요동성총, 쌍용총 요 부분 기억하셨다가 잘 맞추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주, 네모난 기둥들도 많이 쓰였고 원주 같은 경우 마성구 1호분에 둥근 기둥이 사용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공포는 그 주심포 형식이 주로 많이 쓰였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기둥 위에만 이 공포가 있는 주심포 형식이 많이 쓰였을 것으로 보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그 인자형 대공이 많이 쓰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소로 같은 경우는 공명굽에 굽받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이런 고대 형식의 소로가 쓰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포 형식은 이 쌍두, 삼두, 이중 삼두라고 해서 그 첨차와 첨차를 연결하는 그 소로가 두 개냐, 세 개냐, 또 이중으로 된 세 개냐에 따라서 각 그 벽화마다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뭐 주상 계단식이라고 해서 기둥 머리에 그냥 첨차를 계단식으로 쭉 쌓는 그런 형태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두시계라고 해서 첨차 없이 그냥 주두만 받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공포 형태에 따른 그 맞는 고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고분별로 어떠한 공포 형태들이 사용됐는지 그것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지붕들이 사용되었고요. 우진각 및 맞배가 대부분이고 팔장 및 아너리 소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이 우진각 지붕의 그 위계가 팔짝보다도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팔짝보다 오히려 우진각 지붕, 주요 건물에는 우진각 지붕, 그 다음에 부속 건물에는 맞배 지붕이 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식적인 부분도 기와 장식부터 해갖고 처마 장식까지, 뭐 치미, 막색, 규면화까지 사용되었으므로 봐서 고구려의 건축술은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고구려 건축에 대한 설명 마치고요. 다음 삼국시대 편 백제 및 신라시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